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년 후 5억을 모으고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빚더미에 앉아있는 충격적인 현실 믿으시겠어요?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는 그 순간 딱 15초 동안 무엇을 했느냐의 차이죠.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이 15초의 비밀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6단계 시스템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월급을 불 씨앗으로 바꿀 수 있어요. 특별한 재테크 지식도 필요 없고 고액 연봉자의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월급날의 황금 루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알아서 빠져나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사고 퇴근길에 편의점 1+1 행사 제품을 사고 넷플릭스며 유튜브 프리미엄이며 이것저것 구독료가 자동으로 결제되죠. 문제는 그 외의 지출들이 완전히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마치 잠결에 걷는 사람처럼 돈을 쓰다 보니 한 달이 끝날 때쯤이면 통장 잔고가 텅 비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여를 단순히 이번 달에 쓸 돈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시스템이 있어요. 월급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작동하는 일종의 자동 시스템이죠. 복잡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테크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단지 한 달 동안 먹고 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돈은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것과 같아요. 통장으로 들어온 모든 돈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소비로 증발해버릴 수도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 관리를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세 내고, 통신비 내고, 보험료 내고, 카드값 결제하고, 경조사비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회식비 쓰고, 그러다가 이번 달은 돈이 좀 남네? 싶으면 그때 저축을 생각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는 평생 돈이 남을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짜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맨 처음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모든 돈의 쓰임새를 미리 정해두며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그 돈을 지키는 데에도 집중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꾸준히 12%씩 저축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연봉 1억 원을 받지만 번 돈을 전부 써버리는 사람도 있죠. 누가 더 나은 재정 상태일까요? 당연히 수입이 적어도 시스템을 따르는 쪽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월급이 통장에 찍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재정적 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수입 중에서 진짜 필수품에 써야 할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품이란 정말로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것들을 의미해요. 최신 아이폰 할부금,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헬스장 회원권, 넷플릭스에 디즈니 플러스에 쿠팡 플레이에 웨이브까지 합치면 15개나 되는 구독료, 매일 시키는 배달 음식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치킨 시키면서 넷플릭스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솔직히 생존에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이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지출 내역을 쭉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비싼 자동차 할부금은 어느새 출퇴근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매일 아침 카페에서 사는 아메리카노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필수 에너지원이 되고 주 3회 배달 음식은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 현실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만약 실수령액의 63% 이상을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들에 쓰고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집에 살고 있거나 둘째는 사치품을 필수품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경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연봉 7,800만 원 직장인이 있습니다. 4대 보험과 세금 떼고 나면 매달 약 490만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되죠. 원룸 월세가 200만 원, 제네시스 자동차 할부금이 40만 원, 식비로 50만 원을 쓴다면 벌써 290만 원이 나가버립니다. 중요한 건 진짜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재정적 자유는 이 구별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전체 수입의 몇 %인지 파악하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재미있는 일이나 원하는 물건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혹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제때 갚고 있는지 점검해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빚을 당장 다 갚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용점수 관리입니다. 신용점수는 여러분의 재정적 평판과도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이 평판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하죠. 아파트 전세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얼마나 붙을지, 자동차 할부가 가능할지, 신용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할 때 신용점수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신용점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신용관리와 나쁜 신용관리의 차이는 종종 단 한 번의 연체로 갈립니다. 만약 98%의 대금을 제때 납부했다면 괜찮은 신용으로 평가받지만 정시 납부율이 95%로 떨어지면 신용점수는 급격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신용 시스템은 엄격하지만 규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항상 최소 납부 금액만이라도 제때 내면 신용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이 과정이 화려하거나 부자가 된 기분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재정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본을 다뤘으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야 깨닫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상금 만들기입니다. 비상금 그거 재미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페인트 마르는 걸 구경하는 것만큼이나 지루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잠깐만요. 비상금은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두는 안전망입니다. 인생이 갑자기 예고 없이 던지는 문제들에 대비하는 돈이죠. 그리고 확신하건대 인생은 정말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친한 친구 결혼식이 한 달에 3번씩 겹치거나 갑자기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 비용 몇백만 원이 나가거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목표는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는 계좌에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아두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할 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6개월 동안 찾을 수 없는 정기예금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저축예금 계좌에 가만히 앉혀두고 뭔가 잘못될 때 여러분을 구해줄 준비를 시키는 거죠. 비상금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저축계좌에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가 들어있으면 밤에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반지하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연명할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비상금은 바로 쓸 수 있으면서도 안전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계좌에 넣어두고 안심하세요. 비상금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이 흔들릴 때에도 재정적 안정을 지키려는 거니까요. 비상금이 준비되면 공식적으로 생존 모드에서 부자 되기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4번째 단계는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복리라는 마법이 여러분 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제공하고 거기에 회사도 일정 금액을 함께 넣어준다면 이건 최우선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공짜 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짜 돈을 그냥 흘려보내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가 급여의 4%를 지원해주고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즉 연간 240만 원을 퇴직계좌에 넣으면 회사도 240만 원을 넣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첫날부터 돈이 2배가 되는 셈이죠. 은퇴 투자에 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 26세에 매달 30만 원씩 투자를 시작하고 연평균 7%의 수익을 얻는다면 65세가 되면 약 10억 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 36세까지 기다린다면 은퇴할 때 약 4억 원밖에 모이지 않아요. 10년의 차이가 6억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단순한 인덱스 펀드가 장기적으로 부를 쌓기에 완벽합니다. 개별 주식을 고를 필요도 없고 시장 타이밍을 맞출 필요도 없으며 전문가보다 똑똑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은퇴 자금을 자동으로 투자하게 설정해 두었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처리할 차례입니다. 빚을 갚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고 둘 다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갚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금액이 가장 작은 빚부터 갚는 방식이죠. 개인적으로는 작은 빚부터 갚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금융은 수학보다는 심리학에 더 가깝거든요. 가장 작은 빚부터 먼저 없애는 게 계속 갚을 동기를 준다면 비록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선택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회사 퇴직연금 매칭도 받고 빚도 갚아나가고 있다면 다른 투자 옵션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 계좌를 열거나 일반 증권 계좌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연금 저축 계좌는 특히 매력적인데 모든 수익이 완전히 비과세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넣는 돈에는 세금을 내지만 그 돈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부를 쌓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단계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걸 자동화해야 합니다. 의지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건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지쳐버리는 근육과 같아요. 월요일 아침에는 이번 달은 돈 관리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의욕으로 가득 차서 일어날 수 있지만 목요일 저녁쯤 되면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에 그 의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계획대로 돈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인간의 감정과 게으름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동기부여가 되어 있든 완전히 지쳐있든 돈은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정확히 하루 동안만 그대로 놔두고 다음날 자동이체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세요. 이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옮겨야 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쓰고 싶은 유혹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관리비나 통신비, 넷플릭스 구독료처럼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죠. 급여를 명절 세배 받은 용돈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부를 쌓아가는 강력한 도구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걸 자동화하고 시스템을 믿고 따르세요. 그러면 5년 후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내 돈 다 어디 갔지? 라고 궁금해하는 동안 여러분은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웃고 있을 겁니다. 성공은 복잡한 전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